맨시티가 웨스트햄을 상대로 4대1 승리를 가져왔는데 이 경기 내용을 좀 보자면은 그동안 참 우리가 보기 어려웠던 과르디올라의 축구가 좀 돌아온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바르디올, 아케, 아칸지, 코바치치, 리코루이스, 사비뉴, 실바, 데브라이너, 포든, 홀란 이렇게 나왔어요. 그동안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 경기에서 제일 많이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은 활동량이에요. 이 선수들이 움직이는 반경이라든지 활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 시티가 좀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경기에서 못 봤던 그 활동량을 오늘 경기에선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데브라이너. 이 경기에서는 이렇게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배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를 하고 나면은 오른쪽 측면으로 아예 빠질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인근 혹은 왼쪽 측면으로 빠질 때도 있었고 심지어 최후방 빌드업에 관여할 때도 있었고 오른쪽 측면에서도 패스워크를 할 때도 있었고 정말 필드의 전후좌우를 다 오가면서 필드에 공이 있는 공간에 정말 모든 곳에 관여했던 것 같아요. 데브라이너의 이런 활동량은 시티의 득점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시티 후방 빌드업 상황인데 데브라이너가 후방 깊숙한 곳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걸 데브라이너가 직접 볼을 몰고 하프라인 인근까지 전진, 왼쪽 측면 깊숙한 곳으로 롱패스를 쏴보네요. 왼쪽 터치라인 인근에 벌려있던 사비뉴가 이걸 받아 웨스트햄 박스로 전진, 박스 한 몇 번의 공방 끝에 마지막엔 크로스 혹은 슈팅을 시도하는데 이게 수비에게 맞고 굴절되면서 웨스트햄 골문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시티로서는 행운이 따랐다고도 웨스트햄 입장에선 불운했다고도 할 수 있는 장면인데 물론 사비뉴의 마지막 장면에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는 해도 후방 깊숙한 곳까지 떨어져서 볼 소유에 관여하고 또 이걸 직접 롱패스까지 쏴보냈던 데브라이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장면이었어요. 데브라이너 말고도 실바도 마찬가지였죠. 데브라이너가 이런 식으로 돌아다녔다고 한다면 실바도 중원 지역에서 미드필더로 변화하거나 아니면은 좌측면에서 빌드업을 돕거나 아니면은 오른쪽 측면으로 빠지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하프 스페이스 침투까지 하거나 이 선수들이 움직이는 반경이 확실히 안 좋았을 때보다 좋아졌습니다. 뭐 데브라이너랑 실바뿐만 아니라 특히 이 맨 앞쪽 최전방에 있던 혼란이 이날은 거의 폴스나인에 가깝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혼란이 좀 안 좋았었을 때 보여줬던 장면이 뭐가 있냐면 상대 센터백들이랑 풀백들 있는 공간에 가만히 서 있으면서 크로스나 컷백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장면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옛날에 혼란이 좋았던 시절에도 있었던 장면이에요. 근데 최근에 좀 비판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시티가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다운되다 보니까 이 볼 투입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혼란한테 볼이 가는 상황이 안 만들어지고 혼란이 활약할 수 있는 판 자체가 마련이 안 됐었죠. 그래서 득점력도 다운되고 혼란이 활약하는 그림도 없어지고 근데 오늘만큼은 혼란이 거의 폴스나인 가짜 9번에 가깝게 위에서 굉장히 아래쪽으로 자주 내려와 줬습니다. 이날 경기를 보시면은 위에 있던 혼란이 순간적으로 아래로 빠지면서 후방으로부터 패스를 받아주고 위로 올라가는 사비뉴라든지 실바라든지 아니면 포든 쪽을 향해서 공을 풀어주는 장면들이 꽤 자주 나왔어요. 그리고 공을 준 본인은 위로 올라가면서 그걸 다시 리턴 받을 준비를 하죠. 이 장면을 보시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폴스나인으로 앞으로 떨어지면서 볼을 뿌려주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날 혼란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후방에서부터 시티가 볼을 끌고 앞으로 나가려는 상황. 여기서 혼란의 움직임이 재밌습니다. 평소였으면 단순하게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1차 패스를 받으려고 했을 텐데 이 장면에서 혼란은 무턱대고 앞으로 나가지 않고 일단 하프라인 인근에 머무르면서 리코루이스로부터의 볼을 기다려요. 이걸 본 루이스가 혼란에게 패스. 혼란은 원터치로 옆에 있는 포든에게 넘겨준 뒤 그제서야 전력 질주로 뛰기 시작합니다. 혼란으로부터 패스를 받은 포드는 넓은 왼쪽 공간을 차지한 사비뉴에게 롱패스를 방출. 사비뉴는 좋은 드리블로 앞에 있는 초우파를 녹인 뒤 그대로 파이널 서드로 올라가요. 그리고 사비뉴가 왼발로 박스 안으로 정확하게 붙여준 볼이 어느새 위로 올라온 혼란의 머리에 닿으면서 맨시티의 아름다운 득점이 터졌죠. 사실 우리가 과르디올라의 축구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빠르게 올라가는 급한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플레이. 더 확실한 찬스를 가진 누군가에게 찬스를 넘겨주는 플레이. 이런 것들이 과르디올라의 축구에서 우리가 봐왔던 것들인데 이날 혼란은 자기가 1차 패스를 받으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한 포든에게 볼을 넘김으로써 이 좋은 롱패스가 나올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기는 위로 올라가서 사비뉴의 크로스를 받아 헤더. 그야말로 깔끔한 득점 시퀀스였죠. 그리고 방금 언급한 이 선수 사비뉴. 와, 오늘 이 사비뉴의 플레이는 진짜 미쳤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 왼쪽 자리에서 시티 선수가 의뢰 보여줘야 하는 크레그로서의 플레이. 볼을 잡았을 때 변수를 창출하고 상대 수비수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그 플레이를 이 사비뉴가 너무 잘해줬어요. 특히 왼쪽에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았을 때 볼을 잡고 흔들면서
적극적으로 박스 침투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고 상대 수비를 한 명이라도 자신에게 끌어당기면서 나머지 동료한테는 공간이 나게 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죠. 나는 오늘 사비뉴의 플레이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특히 아까 전에 그 두 번째 골 득점 장면 있잖아요. 보면은 사비뉴가 진짜 우리가 추억하는 그 십몇 년 전의 그 정발 윙어처럼 측면 라인을 타고 전진하면서 빠른 스피드로 상대 수비수들을 녹이고 가운데로 들어가는 9번 스트라이커에게 크로스, 그리고 9번 스트라이커의 헤더골.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저한테 약간 과거의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는 득점 시퀀스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역발 윙어들이 대세다 보니까 안으로 좁히는 움직임을 하지 윙어들이 이제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플레이들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 역할들을 이제 풀백이나 윙백들이 하니까. 근데 사비뉴가 그런 플레이, 옛날에 그 정발 윙어들의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좋은 크로스로 박스 투입, 그리고 9번 스트라이커의 헤더. 이게 참 뭐라 해야 될까?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보기 좋았다.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특히 이날 시티가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예전 과르디올라의 축구가 보여줬던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굉장히 유동적으로 잘했다는 거예요. 최근 몇 경기 과르디올라의 시티가 안 좋았을 때를 보면은 하프스페이스 활용을 정말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오른쪽에선 데브라이너가 침투를 가져갈 때도 있고 데브라이너가 밖에 있고 뒤에 있던 루이스가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할 때도 있고 왼쪽에서는 사비뉴가 빠지고 실바가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바르디올이 바깥에 있고 사비뉴가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상대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죠. 이날 시티가 하프스페이스를 지독하게 공략한 장면인데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한 시티가 그대로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상대 수비에게 둘러싸이면서도 뒤쪽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는 리코 루이스에게 절묘한 힐패스를 찔러줘요. 웨스트햄 수비는 실바를 강하게 압박하느라 하프스페이스가 열린 상황이었고 리코 루이스 앞엔 넓은 공간이 발생해 있죠. 실바의 패스가 루이스를 향하자 이번엔 웨스트햄 수비진들이 그대로 루이스를 둘러싸려고 하는데 이걸 본 루이스가 무리하지 않고 곧바로 수비들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측면으로 돌아 들어가는 실바에게 패스를 또 찔러줘요. 이번엔 또 실바에게 수비가 달라붙으니까 실바는 하프스페이스로 침입하는 루이스에게 리턴을 넘겨주고 루이스는 하프스페이스에서 골문을 바라본 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후 루이스가 혼란에게 찔러준 컷백이 수비에게 막히긴 했지만 이날 시티가 얼마나 하프스페이스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아시겠지만 현대축구에서 사실 상대가 아래로 내려서서 수비를 할 때 무너뜨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하프스페이스 공략이잖아요. 이날 시티가 어떻게 보면은 4대1 이런 다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런 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오늘 시티가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아직 시즌이 절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저는 남은 시즌 동안 어떤 일들이든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티가 아시다시피 뒷심이 되게 좋은 팀인데 만약에 경기력이 원래대로 돌아오고 또 그거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은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을 또 만들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럴 능력을 과르디올라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티가 이런 폼을 또 계속 유지하고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